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한 후에 2009년, 2013년 2월, 그리고 작년 1월 6일과 9월 9일에 이러기까지 5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는 플루토늄 탄 핵실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3차 핵실험은 북한 스스로가 실험 후 다종화된 핵 전력을 갖추기 위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우라늄 탄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은 언론에서 수소탄이라고 처음에 많이 떠들었지만 사실은 수소탄 수준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탄 전 단계인 핵 증폭 분열탄 실험 수준입니다. 이 5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플루토늄 탄은 나름대로 지난 5차 핵실험에서 과거의 1, 2차에 비해서 큰 발전을 보았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플루토늄 탄 핵실험은 6차 핵실험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6차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3차 핵실험을 했던 고농축 우라늄 탄이나 아니면은 4차 핵실험에서 했던 전폭 핵 분열탄 실험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플루토늄 탄, 고농축 우라늄 탄, 전폭 핵 분열탄 이 다양화를 다 갖추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6차 핵 실험은 북한이 이때까지 주장해오던 다종화된 핵전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에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 6차 핵실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을 자꾸 조장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북한은 준비해놓고 그들의 목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6차 핵실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빠르면 올해 7월 4일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핵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 논문이나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속적인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핵옵션에서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시는 전 국방부 대변인을 한 김민석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제가 발표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중간중간 저 개인 분석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에 의하면은 북한 핵무장은 3단계 무장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 1단계가 플루토늄 탄의 으로 된 핵탄두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핵무장을 하고 그것을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플루토늄 탄을 성공적으로 만들면은 그것은 사거리 1000km 내지 1300km의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것이다. 노동미사일에 장착한다고 하는 데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석 이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98년 8월 31일 벌써 노동미사일은 성공을 했습니다.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가서 1630km를 나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동미사일은 증명이 된 그리고 실전 배치가 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노동미사일의 탄두 구경이 1.2m로 다른 미사일 탄두에 비해서 이 구경이 크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노동미사일에 장착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소개시킨 것처럼 올해 말
이전에 가능하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6차 핵실험을 반드시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탄의 성공적인 실험입니다. 완성입니다. 고농축 우라늄탄은 제3차 핵실험에서 시도를 했지만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탄에 대한 지금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고농축 우라늄탄은 사실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크 박사가 북한을 핵 전문가로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분입니다. 4번을 평양으로부터 초청받아 갔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초청한 분이에요. 헤크 박사를 초청해서 실제로 1000기의 고농축 원심 분리기를 설치해 놓은 것을 데려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1000기가 더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약 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농축 우라늄만 가지고는 고농축 우라늄탄을 만들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기술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기술을 확보하게 하느냐, 그게 아까 제가 소개한 6차 핵실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탄의 성공화를 위한 실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6차 핵실험이야말로 고농축 우라늄탄을 만들기 위한, 성공시키기 위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활용 점정, 북한 핵무장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점을 찍는 게 이번 6차 핵실험이라고 봅니다. 3단계 핵무장은 ICBM 개발입니다. ICBM의 성공적인 개발입니다. 최근 ICBM 최근에 한 2차례 북한이 날린 것을 보고 기사에서 ICBM을 날렸다는데 저나 김민석 박사나 똑같이 아직 북한은 ICBM은 아니다. IRBM이다.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5,000 내지 6,000km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BM을 개발하는데 약 3년 내지 5년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근데 이 ICBM 개발은 바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라늄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ICBM에 장착하는 건 시간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우라늄탄을 지금 만든 게 아니라 2단계에서 완성을 하면은 핵무장 프로그램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이 ICBM을 개발하게 되면은 미국, 오키나와, 구암, 하와이, 미국 본토, 한국, 일본 전부 위협권 내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 개발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ICBM 개발이 거의 성공적인 수준에 이른다. 3, 4차의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실험을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미국이 그만두지 않고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을 예방적 선제 공격, 다시 말하면 preemptive strike를 하겠다고 계속 그쪽에서도 공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미국 제재를 안 받으면 당연히 북한은 3 내지 5년 내에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빠르면 내년 말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제재를 일치 안 받으면은. 근데 여기부터 이제 우리의 딜레마를 봐야 됩니다. 1단계 핵무장이 이루어졌을 때 2, 3단계 핵무장은 절대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1단계 핵무장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북한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 실전 배치해놓은 핵무기로 맞대응하겠다고 하면은 미국 선제 타격 못합니다. 미국은 선제 타격을 못합니다. 북한이 핵무장된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로 주한 미군기지, 주1 미군기지를 때리겠다고 하면 미국은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은, 선제 타격을 못한 이유는 미국 자체가 못하기보다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은 주1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에 대해서 때리고 있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일본과 한국을 북한이 타격하겠다고, 공격하겠다고 났으면은 일본 정치권, 미국 정치권, 한국 정치권, 미국 국민, 일본 국민, 한국 국민 대혼란에 쌓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북한이 때린다면 주일 미군이 대량 살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핵무장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다종화된 핵탄두,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그리고 증폭 핵분열탄으로 이것이 전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서 이런 탄들로 무장이 되면은 동북아 전체, 한국, 일본, 오키나와, 미 본토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ICBM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에게 제일 먼저 카드로 낼 수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협박장이 뭐겠습니까? 평화협정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렇게 핵까지 가지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고 하면은 미국이 선제 타격도 할 수 없다면 미국은 이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 유엔사 해체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엔사 해체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주일 미군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엔사 후방기지는 또 다른 역할이 뭐냐 하면, 핵심적인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에 후방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미군 자체가 흔들리면은 미국의 군사력은, 혹은 주일 미군 자체를 축소하게 되면은, 혹은 철수하게 되면은 미국의 군사력은, 제가 말하는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주일 미군, 북한이 협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은 태평양 전쟁 이전의 위치인 하와이와 구암까지 후퇴하게 되어 중국 견제, 남중국해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가능한 결정은 북한의 1단계 핵무장 전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핵으로 오염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에치선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핵무기 보유한 상태에서 또 북한이 김포반도를 점령한다고 쳐봅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닙니다.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전체 전쟁을 안 일으켜도 동일 민족끼리 핵은 안 쏘겠다, 우리한테는 핵을 안 쏠 거다고 일본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를 안 쏘도 김포반도를 만약에 점령한다면 김포 주민들 저한테 왜 특정 지역만 얘기하냐고 공격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북한으로 볼 때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김포반도를 점령하면은 한미 연합군이 이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게 되면은 김포반도를 점령한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수복해야 되겠다고 한미 연합군이 가서 이걸 반격을 가하면 북한은 또다시 그들이
전진 배치해놓은 핵무기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핵으로 때리겠다. 남한을 때리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연합작전 자체가 시행이 어렵습니다. 1단계 핵 보유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플루토늄탄을 노동미사일에 장착해 놓게 되면, 근데 김정은은 이걸 원래 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래 말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고농축 우라늄탄을 6차에서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거와 별개로 보더라도 올해 내에 노동미사일에 플루토늄탄 장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미연합작전 자체가 이름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미연합전력 때문입니다. 근데 한미연합전력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으로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 참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가 가질 수 있는 대응 논리는 우리를 버리든지 선제 타격을 하든지입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김민석 기자가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9%를 동의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이 도발만 중단하면은, 다시 말하면 주한 한미 간의 훈련도 줄이고 미국의 전략적 자산도 줄이겠다라는 정말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먼저 던지는지, 그리고 그 말을 던지는 분 자체가 지금 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핵무장에 대한 이런 촘촘하고 확실한 연구와 지식을 갖고 대통령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협의 현실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